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요, 역사적 신고가가 확산하고 있는 것에 대한요, 의미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또한요, 삼성전자 하락에 따른 전략에 대해서도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 한번 살펴보면요, 금일 1100원 하락한 56,800원으로 마감이 되면서요. 이틀 연속 약세 흐름이죠. 자, 봉의 모습을 보면은 나흘 연속 음봉이 발생을 하면서요. 좀 불안 심리가 커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이틀, 3일째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는 조정 이후에 상승 반전되지 않나 기대감이 컸지만요. 오늘 하락에 따라서 조금 움츠려드는 그런 모습인데 한번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죠.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조정을 받으면 충분히 재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의미 있는 지지선으로서요. 정고점 대량거래 또는 이동평균선 하면서요. 자, 정고점은 지난 6월달 그렇죠? 한 56,000원 정도, 그리고 대량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최근이죠. 한 57,000원대,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21선이 지금 55,000원 초반대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56,000원 전후 정도 수준에서 조정이,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56,800원. 저는 이제 내일 정도 하루만 빠지면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뭐 수급적인 현황도요. 오늘 외국인들이 1,700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920억 매도를 하면서 개인만이 한 2,700억 가까이 매수해서 불안 심리가 있지만은 최근에 주가가 상승할 때, 그렇죠? 외국인들의 순 매수를 보면은 9,200억, 뭐 2,800억, 3,800억, 900억, 그렇죠? 그동안 올라올 때 매수한 거에 비해서 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윗부분에서 많이 올렸던 주체 세력들이 윗부분에서 많이 매도를 하면은 차익 실현하고 도망가는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적게 보통 매수한 물량의 뭐 한 30% 내외 정도만 물량을 내놓는다면요. 그것은 재상승할 여력이 더 많다라고 봤어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외국인 어제 오늘 매도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오늘 또 장 마감인가요? 거의 그 부분에요. 전자신문 쪽에서 기사 하나 봤는데요. 미국의 시스코하고 구글에서 반도체 칩을 삼성전자한테 파운드리 생산을 맡긴다라는 그런 기사가 났어요. 자,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지난주에 인텔의 7나노 양산 지원과 맞물리면서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 그러니까 비메모리 분야가 더신 시장에서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를 계속적으로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시장을 주도할 종목군으로 보는 이유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는 메모리라든지 아니면은 스마트폰보다는요, 이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의 성장이 삼성전자를 이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거기에 따른 변함은 없다 해서 삼성전자 내일 정도 수준에서부터는 우리가 한번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뒷부분에서도 보면 한번 넘겨보면 요거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시스코, 구글, 파운드리 수준 한번 내용 볼게요. 삼성전자가 세계 1위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시스코 시스템즈와 함께 인터넷 공룡 구글의 반도체 칩을 만든다. 뭐 구체적으로 보면요. 미국의 네트워크 장비 업체 시스코의 차세대 칩을 삼성전자가 수주한 걸로 파악이 됐다. 시스코가 삼성에 맡긴 반도체는 네트워크 액세스 칩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이죠. 구글도요. 복수의 칩 제조를 수주를 했죠. 구글에서도 구글이 의뢰한 반도체는 스마트폰 등 기존 IT 기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가 아닌 인체 움직임을 측정하는 센서와 전례 없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죠? 이번에 수주하면서 방식이 기존과 다르다 그러죠. 보통 파운드리 회사는 설계한 것을 맡아서 생산에만 하는 건데 이 삼성전자는요. 설계까지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축적한 칩 설계 능력을 적극 활용하는 카드를 꺼낸 건데요.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 기능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맞춤형으로 제공, 위탁 생산까지 확보. 그러니까 대만의 TMC, MC는 그죠?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전략이죠. 그러니까 좀 원체 1위와 1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차이가 많이 나오니까는 삼성전자가 새롭게 접근한 방식이 그죠? 설계에서부터 협력을 주면서 파운드리를 따오겠다. 그죠? 상당히 좋은 그러한 전략 같아요. 그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파운드리가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고요. 또 아까 말한 대로 인텔의 그런 부분까지 겹쳐진다면 그죠? 인텔 반도체 삼성 수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보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 칩도 삼성전자가 수주했고 페이스북이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증강현실 칩 생산도 도맡기로 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차세대 반도체 양산을 겪고 있는 인텔의 수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고, 업계에 따르면 오늘 파운드리 2분기 실적도 한 4조 안팎으로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냈는데, 이런 부분. 그래서 파운드리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관련 종목에 대해서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회원 가입 문이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 혼자서 잘 매매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가 항상 올라가는 종목을 항상 따라다니다가 낭패를 보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조정을 받을 때 아마 제 방송 오늘 것뿐이 아니라 한번 과거 거 한번 쭉 훑어 보십시오. 그렇죠? 일관성 있게 항상 조정에 대한 시장에서 이게 아무 종목이나 그런 조정의 모습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이슈화 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군들을 올라갈 때보다는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지만이 안정적으로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 거기에 공감 가신다면 읽어보시고 한번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요. 저는 최근에 새롭게 조금 부각되는 게, 그동안 이제 우리가 테스나는 잘 했었죠. 일단은 요거는 좀 정리를 하고, 네페스가 저는 조금 새롭지 않나라는 말씀드려요. 자, 물적 분할 두 개 회사로 했었죠. 테스트 업체가 하고, 그리고 이제 패키징 업체인데, 테스트 업체가 네페스 아키인데, 요번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패키징은 네페스 라웨라고 이제 물적 분할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좀 시장에서 새롭게 좀 부각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네페스 뭐 실적이 조금 부진한 것은 맞지만요,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새롭게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관심 가져달라라는 말씀드리고, DB 하이텍은 아까 인텔이 그죠? 70정 나노가 지금 좀 연기가 된 거에 따른 낙수 효과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DB 하이텍 좀 올라왔지만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8월 6일 날 이제 인적 분할, 기업 분할하는 솔브레인이 하는데, 홀딩스하고 사업회사는 솔브레인이 나오죠. 사업회사 쪽으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냐서 솔브레인 한번 8월 6일 상장되면은 관심 갖자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코미코라든지 PSK 제가 재료면에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재료라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요건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이죠. 삼성 SDI하고 LG 화학인데요. 오늘 실적들 2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고, 특히 LG 화학이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한 131% 증가한 5,700억.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삼성 SDI도 전년 동기에서 34% 감소했지만은 시장이 예상한 이익 700억보다 많은 1,038억이죠. 요 내용 보면요, 최근 2차 전지와 소재 주요 종목들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을 했고, 2차 전지 시장 조사 기관인 SNE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2차 전지 수요는 2019년부터 2030년까지 26.9배, 거의 27배, 그죠? 엄청나게 성장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2차 전지 주식들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밸류에이션 영역에 진입해서 주가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겠다. 자, 오늘 보면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역사적인 신고가, 그러니까 이 주식이 상장에 가장 비싸게 올라갔던 종목들을 보면은 LG화학, 삼성 SDI, 에코프로 BM, SKC, 첨보, 그렇죠? 많은 종목들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을 했다는 얘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의 재평가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해줘서 길게 보고 투자를 하자. 단순히 좀 단기 가열이면은 일부 물량 축소해서 뭐 챙기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매도할 필요는 없다. 요 부분은요, LG화학에 대한 2차전지 분석, 우리가 지난주 주말에 말씀을 드린 건데, 뭐 한번 내용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상당히 좋은 내용이에요. 특히 저는 이 중에서 좀 마음에 드는 게, 우리가 LG화학을 조금 삼성 SDI보다 깊이 했던 부분이 화학 부분에 이 전지 부분보다 매출이 훨씬 크다라는 것 때문에 했는데, 여기 내용 보면 2분기 2차전지 매출이 석유화학 부분 매출의 85% 정도까지 올라왔고, 3분기에는 오히려 전지 부분, 그러니까 2차전지 배터리 부분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도 있고, 또 유럽의 전기차가 고성장하는데 거기에 7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또 여러모로 LG화학이, 그렇죠? 계속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한번 읽어볼만, 갖고 계시는 분들 한번 읽어볼만 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요거는 이제 2차 전지의 상승 논리죠. 뭐 요 부분도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뭐 한국판 뉴딜 해서 작년에 9만 1,000대였던 전기차가 2022년 43만 대, 2025년에는 113만 대.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의해서 크게 증가를 시키겠다. 판매가 늘어난다죠. 그리고 이제 유럽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중국도 그렇고, 그리고 테슬라가 세계 자동차에서는 시총 1위죠. 그러니까 글로벌 트렌드가 전기차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장이 계속적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국내 K배터리 동맹에 기대가 된다. 이러한 부분으로서 2차 전지는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시장을 주도를 한다. 단순히 좀 많이 올라서 좀 가열이면 일부 물량 축소하고 좀 밀리면 다시 사는 그러한 전략은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 부분은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종목에 대해서, 그죠? 조금 압축한 거죠. 삼성 SDI 뭐 내용들 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고,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F, LG화학, SKC, 일진머티리얼즈, 첨보, 그쵸? 요 7개 종목으로 압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LG화학, SKC 다 한 10%대, 그죠? 크게 상승하고, 일진머티리얼즈 한 8%인가요? 첨보가 한 5, 6%,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전체적으로 아마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도 아마 이 종목군들이 오히려 수익률이 훨씬 좋았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종목을 제가 이 종목으로 압축해 드리는 이유도 이러한 회사의 내재 가치도 있지만 역사적 신고가들, 센 종목들이 이번에 조정받고 또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 부분을 벌써 반도체 종목군들에서 한번 체험하신 뭐 SN, SK인데 동진생 가는 종목들이 더 세게 가는 장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2월 달에 역사적 고점 돌파한 종목들이 무지 셌다. 그렇죠? 그걸 2차 전지도 최근에 한 2달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적용을 하면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최근 한 1, 2주 전부터 제가 이 종목 중에 강조해 드린 것이 동박 만드는 그런 관련주죠. 일진머티리얼즈죠. 동박 생산이요. 말레이시아 공장 설비를 증설해서요. 동박 생산량을 현재 26,000톤에서 21년 내년이죠. 56,000톤까지 2배 이상 늘려서 세계 1위를 달성을 한다. SKC는 올해 국내 동박업체 KCFT를 인수를 해서 동박업체 됐죠. 그리고 SKC는 우리 이 반도체 소재, 그죠? 블랭크 마스크를 또 생산을 한다 그러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동박 관련 종목들 한번 우리가 뭐 주력 종목 2차 전지에서 주력 종목은 안 돼도 뭐 세컨드 종목 군종으로 우리가 한번 관심 갖지 않는데 오늘 움직임 상당히 좋았다. 자, 우리가 항상 말씀드려 조정을 받을 때 좋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좋다면 항상 뒤따라 다닐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은 뭐 수익도 날 때 있지만요. 결과적으로 6개월, 1년 지났을 때 내 규제에 그렇게 돈이 쌓이지 않는다. 물론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은 그거는 아주 극소수. 따라다니지 말고 내가 조금 시간을, 그죠? 뭐 한 보름이고 한 달이고 기다려서 뭐 10%고 20%고 나면 그것이 온전한 내 수익이 된다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것이 이제 그 동박에 관련 정보, 제가 이제 동박에 대해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동박은 구리를 얇게 만드는 막이다. 배터리를 구성하는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음극재에 쓰이는데, 이것이 지금도 스마트폰에도 쓰인다 그러죠. 근데 4g, 한 대당 4g 들어가는데, 전기차의 한 대에는 1만 배인 40kg이 쓰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박이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당연히 연평균 30%씩 이상 성장했어요.
2018년 1조 원대에서 2025년에는 14조 원대, 14배. 그죠? 크게 급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자, 급성장하는데 저는 여기서 더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진입 장벽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사용하는 고품질 동박을 제조할 수 있는 업체는 한국의 SKC, 일진머티리얼즈, 중국, 일본 등 대만 등 5, 6곳뿐밖에 없대요. 진입 장벽이 높다. 그렇죠?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이 극소수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수혜를 크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동박 관련 종목들 그리고 차트 모양제 수급상 좋아서 일진머티리얼즈, SKC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관심 갖고 또 하나 있죠. 저희가 이제 요 뒷부분에 가면 아까 이제 7종목 외에 또 한 7, 8종목 말씀을 드리는데 뭐 CIS 전고체 만드는 회사죠. 동아기업, 코인테크, 신흥 SEC, 상하프론테크, 그죠? 그리고 영화테크, 필옵티스, 뭐 여기 하나 보면 LNF, LG화학하고 연관된 회사예요, 그죠?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종목군보다는 압축을 해서, 그죠? 아까 앞에 있는 7종목으로 집중을 해달라. 또 거기서 3종목으로 압축을 한다면 저는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이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필옵티스가, 그죠? 요번에 삼성 SDI가 필옵티스의 자회사에 투자를 고려를 하고 있고 또 이 삼성에서가 헝가리 궤도에 공장을 증설을 하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공정된 게 스테이킹 공정이라 그러죠. 양극재, 전해질, 분리막, 음극재를 계단처럼 층층이 쌓는 것을 스테이킹이라고 하는데 이 공정을 처음으로 적용을 하는데 이 장비를 필옵티스가 그렇죠? 독점 공급한다. 그렇죠? 수급이 조금 아직은 제가 봤을 때 수급이 제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지. 뭐 차트 모양 좋아서 수급만 조금 풀리면은 한번 필옵티스 그렇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내가 원하는 뭐 차트 모양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재료면이라든지 뭐 재료면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냥 그 수급이라든지 차트 모양을 보면서 그렇죠? 타이밍을 잘 잡으면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려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거 이제 넷패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연출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DB 하이트 아까 말씀드렸죠. 인텔의 낙수 효과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제가 재료면으로 계속적으로 파운드리 쪽에 말씀드렸던 코미코, PSK는 장비 업체죠. 그리고 이제 상장을 앞둔 인적 분할 후 솔브랜 홀딩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고 ENF 테크놀로지 그죠? 그리고 이제 SNS텍은 이게 좋은 건 아닌데 지난주 금요일날 그죠? 너무 변동성이 커서 좀 신규로 노려보시는 분들은 좀 안정성을 조금 더 둬야 되지 않나 해서 뭐 갖고 계시는 분들만 좀 더 홀딩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LG화학이 역사적인 신고가 오늘도 많이 조금 부담되었죠. 거래라든지 가격이 이틀 동안 많이 떠서 근데 역사적인 신고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이 나온다 해서 조정을 받으면 좀 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데 내가 너무 LG화학에서 비중이 크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조정은 당연히 지금 나와야 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요. 뭐 일부 뭐 물량을 축소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삼성 SDI도 역사적인 신고가 오늘 돌파를 해주는 모습. 에코프로비엠도 그죠? 뭐 장중 고점은 못해도요. 종가 기준으로는 역사적인 고점. 첨보도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SKC도 역사적인 신고가가 경신되는 모습.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우리가 조금 주력하자 종목 7종목 중에 그죠? 4-5종목이 역사적인 신고가고 포스코 케미칼도 지난달에 역사적 고점 돌파했다가 오늘 실적 부진 때문에 밀렸다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이고 일진머티리얼즈도 역사적인 고점이 아마 한 6만원 정도 될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연중 고점은 돌파가 된 모습이고 그렇죠? 한 6만원까지 정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해서 저는 생각으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는 있지만은 추가 상승 물론 이제 아까 반도체도 그렇고요. 이 2차 전지군도 많았고 지금 이제 지수에 대한 부담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여기서 크게 하락으로 그렇죠? 조정이 본격적으로 나온다면은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다 조정을 동반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지만 뭐 지금 같은 장세가 그렇죠? 조금 더 이어진다면은 전반적인 흐름은
연속성을 띌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차 종합지수가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예요. 부담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면요, 한 20%.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 쪽이 한 30%, 그리고 삼성 SDI를 포함해서 2차전지 20%, 그리고 뭐 바이오의 10%, 비대면의 10%,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5G 통신 장비나 스마트폰 쪽으로 둘 중에 하나 10% 정도. 그러면 이게 70%죠? 80%죠? 그리고 한 20%는 이제 현금 갖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단기적으로 뭐 이것도 그냥 계속적으로 현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치고 다니는 그런 모습,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들어갔다가 뭐 수익이 나건 손해가 나건 짧게 치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20%면 만약에 지수가 뭐 지난 3월 달처럼 조정은 아니니까요. 한 20% 정도 현금만 갖고 있는다 해도 충분히 대응력이 있고, 만약에 좀 더 빠진다면 뭐 한 10% 정도 해서 한 30%만 하면은 뭐 이 정도면은 지수 조정에 대해서 좀 충분한 대응력을 가질 수 있어서 요 정도 하고, 뭐 시장에 따라 좀 다르게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이제 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2차 전지가 새롭게 부각되면 요쪽을 조금 높인다든지, 그리고 요건 조금 낮춘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뭐 시장에 맞게 약간 높이고 낮추고 하면서 저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 방송을 통해서도 그래가 이제 반도체가 무지 강한 날 아니었습니까? 그건 뭐 2차 전지는 못 갔을 때. 자, 반도체 조금 가율이니까는 30% 이상 초과되는 물량을 조금 줄이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요 종목 2차 전지인데, 요런 비중주들만 조금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만 해도요, 충분히 이 수익을 안정되게 꾸준하게. 제일 좋은 거는 요번에 뭐 반도체 다 팔고 2차 전지 쪽으로 다 들어갔으면 수익이 제일 크죠. 그렇죠? 근데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으니까는 이런 저는 주식을 좀 편안하게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뭐 돈을 빨리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그것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부분. 내 생각대로만 된다면요. 아까 말한 대로 뭐 반도체 위에서 다 팔고 뭐 LG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데 뭐 바닥에서 딱 다시 들어가면은 수익률만 해도 엄청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사시는 동네에서 한 1년 만에 가장 많은 현금 부자가 될 건데,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적당한 포트폴리오에서 짜고 조금 비중만 조절을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MCNX인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심리편인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실적 부진인데 주가 올라간다. 그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설명해드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요 부분은 그죠? 현대투자의 문자 회원에 대한 안내예요. 그죠? 2개월에 55만 원이면 가격적인 부담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6개월에 150만 원이고요. 저희는 정보는요, 문자로만 제공이 되고 1대1 상담 전혀 안 되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자로 누구든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리포트 형식으로 해야 되고, 저희들 추천 종목도요, 뭐 일주일에 신규 추천주가 한 종목 내지 많아야 두 종목, 그러니까 자주 사고 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따라할 수 있는 수준에서 또 우량한 종목종으로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항상 내가 주식 투자한 지 얼마 안 돼서 항상 올라가는 종목만 따라다니다 보니까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내용 읽어보시고 시장의 주도주를 눌림목, 제 방송을 오늘뿐이 아니라 뭐 과거 동영상은 일관성 있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성과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관심 있다, 시장의 눌림목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